그때 서영 씨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가와 아이들 다 잠들었어요 라며 주위를 잠깐 살피더니 후다닥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트 안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앉을 정도의 공간은 됐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있으니 저희는 동시에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완전 비밀 작전 같은데 하고요. 텐트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제 누가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깨면 곧바로 엄마를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앉았고 작은 랜턴 불빛 아래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맞춤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소리 내어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전해지는 감정은 훨씬 컸습니다. 서영 씨는 제가 살짝 어깨를 감싸자 긴장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캠핑장이라는 낯선 공간과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킨 상태에서 더욱 그녀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라도 만나니 다행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시간이 한없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저희가 집 안에서 여러 번 은밀하게 만났지만 이런 야외 상황에서는 훨씬 조심스러움이 크게 작용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금세 서영 씨가 입술을 떼고 몸을 떨쳐내며 쉿하고 긴장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짜릿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서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쉬움을 가득 머금은 채 저희는 텐트 안에서 작별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는 최대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텐트를 빠져나와 멀어져 갔습니다. 텐트 입구 틈새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캠핑장에서의 기억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서영 씨는 내가 아이들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라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역시 캠핑장에서 텐트 밖을 신경 쓰며 나눈 시간들이 어찌나 짜릿하게 각인되어 있던지 종종 밤에 혼자 누워 그 순간을 곱씹게 됐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이들과 일상에 쫓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하는 관계임을 알지만 그 하룻밤 텐트 속 기억은 우리에게 한껏 높아진 감정의 파도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살 무렵이었을 때 직장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천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기도 남부의 한적한 동네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한창 취업난이 심하던 시기였고 가까스로 구한 직장이 인천 구도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 대신 차라리 인천 시내에 월세를 얻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제가 당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반지하 방이라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부동산에서 낡긴 했어도 비교적 싼 보증금과 월세로 나와 있다라며 소개해준 집이 있었는데 지하 1층을 포함해 4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건물의 주인은 1층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각각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4층에는 옥탑방 세입자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아래층인 반지하 공간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계단을 몇 단 내려가야 하는 위치에 있어 다른 층에 비해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건물은 세로로 길쭉하고 폭이 좁았지만 어쨌든 정식 등기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라고 해도 창문이 좁게나마 나있고 바깥 골목길과는 반 계단 정도 차이가 있는 구조여서 겨울엔 좀 춥겠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습기가 많아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지만 곧장 환기시키고 바닥에 매트를 깔면 괜찮을 듯 했습니다. 건물주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름을 편의상 이서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사 문제로 집을 보러 갔을 때 직접 저를 맞아주셨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밝고 활기차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였던 건 서영 씨가 이 건물의 집주인이자 주택 실소유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연세가 있는 어르신이 건물 주인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녀가 젊은 나이에 이미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서영 씨는 어린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녀도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듣기로는 남편분은 해외 캐나다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하며 오랫동안 거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내며 홀로 아이들을 돌보고 건물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영 씨의 외모는 단번에 시선을 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타입이었습니다. 키는 약 165cm 정도로 적당히 큰 편이었고 살집이 약간 있는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대략 B컵 정도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지고 있었고 긴 파마머리 스타일이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얼굴은 쌍꺼풀 수술의 흔적이 살짝 느껴졌지만 그런 부분조차 그녀의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서영 씨는 친근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이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에게도 그녀의 배려심이 묻어나는 대화는 큰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자주 다니는 모습은 평범한 이웃 같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듣기로는 남편분이 해외에서 건설 관련 일을 하며 오랫동안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삿날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짐을 날랐습니다. 반지하라 계단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반복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때 서영 씨가 1층 밖에 나왔다가 제게 많이 힘드실 텐데 혹시 간단한 음료나 물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요 앞에 제가 마실 거 조금 갖다 놨어요.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겉보기에도 다정한 분이었고 호의에 감사해 저는 덕분에 큰 도움이 되네요. 라고 웃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삿짐을 대충 풀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준비를 하려는데 아침부터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서영 씨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차에 태워 등교와 등원 준비를 하는 참이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제 기척을 느꼈는지 아이들은 엄마 아래층 삼촌이다 하면서 저를 힐끔힐끔 구경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고 서영 씨가 출근 준비하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안면을 트는 것으로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후 퇴근까지 하다 보면 집에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서영 씨 가족과 마주칠 일은 그다지 잦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비나 우편물 문제로 한 번씩만 마주쳤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한 달쯤 지나자 슬슬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고 반지하 방은 점점 찜통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 방 안에 선풍기를 3대씩 돌려놓고도 숨이 막혀 현관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때 서영 씨가 가끔 1층 현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오거나 들어가면서 많이 덥죠? 제가 위에서 선풍기 안 쓰는 거 하나 더 있으면 쳐다볼게요. 같은 배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여름이 한창 무더워지는 7월 중순쯤 금요일 밤에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1층 집 앞에 서영 씨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죠. 작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계시던데 제가 지나치려 하자 퇴근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며 대화를 건네셨습니다. 덕분에요. 요즘 조금 바쁘네요 라고 답하자 서영 씨는 물병을 건네며 저는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있어요. 한낮엔 너무 덥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간 괜찮으시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함께 드실래요? 하고 제안하더군요. 저도 별다른 약속이 없었고 피곤하긴 했지만 땀으로 흥건했던 터라 좋죠. 잠깐만 씻고 나올게요 하고는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10분쯤 후에 가볍게 샤워만 하고 올라갔더니 1층 작은 마당 쭉주차장 겸해서 서영 씨가 의자를 2개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켜지지 않았지만 가로등과 현관등이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죠. 요즘 같은 날은 차가운 아이스커피 한 잔이 정말 행복이죠 하며 그녀가 건네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노곤했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이야기, 사소한 일상사, 그리고 건물 관리나 주거 관련 잡담이 이어졌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서영 씨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캐나다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하며 사실상 반반 거주 중이라 1년 내내 가족과 떨어져 사는 형국이라고요. 가끔 한국에 들어오긴 하지만 금방 다시 캐나다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물려받아서 집주인이라는 소리 듣긴 해도 사실 집 보수나 세금 등 관리에 드는 비용도 많고 혼자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니 꽤 버겁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솔직한 감탄을 흘렸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우리는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면 근황이나 농담 따위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저 역시 반지하 생활에서 생기는 사소한 하자누수나 벌레, 문제 등등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8월 말쯤 제 회사에서 휴가를 늦게 주어 마침 일주일 넘게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근교로 짧게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후 나머지 며칠 동안은 반지하 방에 박혀 게임도 하고 밀린 잠을 자며 지내려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풀가동한 채 게임을 하는데 어느 날 오후쯤에 1층 현관에서 혹시 안에 계세요? 하는 서영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네, 들어오세요. 하고 대답하자 그녀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컴퓨터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다는데 갑자기 1층 노트북이 먹통이 돼서 제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1층 거실에는 아이들이 본 만화책이나 장난감들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지만 대체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서영 씨가 대충 점심을 준비한 흔적이 있었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문제는 생각보다 금방 해결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연결이 끊겨 있던 것뿐이었거든요. 살짝 랜선이 빠져 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이거만 꽂으면 돼요. 하고 선을 제대로 연결하고 설정을 확인해 주자 서영 씨는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 했으면 몇 시간을 헤맸을 텐데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인지 서영 씨가 시원한 맥주 한잔 할래요? 아이들도 없겠다. 낮부터 실컷 마셔도 잔소리 들을 사람 없네요. 하고 먼저 권했습니다. 저도 특별한 일정이 없었기에 좋죠. 하고 맥주 캔 몇 개를 따서 건배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서영 씨는 자신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데서 오는 외로움이나 아이들, 양육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도 힘들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늘 혼자 지내서 답답함을 느끼던 저로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묘하게 공감이 갔습니다. 그날 저는 1층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 몇 캔을 기울이며 서영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 어릴 때부터 쌓인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꿈 같은 것들 말이죠. 한 번도 깊이 나눠본 적 없는 이야기를 서로 툭툭 꺼내 놓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까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라면 문제였을까요? 술 기운도 있고 서로 상황이 맞물렸던 탓에 그날 늦은 밤에 서영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1층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서영 씨가 근데 저 오늘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편하게 속 이야기를 한 게 언제였나 싶어요. 하면서 살짝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온전한 성인이자 이성인 두 사람이었고 그 순간 교감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짧은 침묵 뒤에 스르르 이어진 작은 스킨십이 이내 서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많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고 저 역시 어느 순간 그 분위기에 저항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집주인과 세입자를 넘어 조심스럽지만 은밀한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둘 다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둘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 있는 평일 오전 서영 씨가 집에 뭐가 고장났다며 핑계를 대거나 제가 층간 누수나 전기, 배선 같은 걸 점검해보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층 집에서 만나 함께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나 다른 세입자들의 눈을 피해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영 씨는 종종 아이들을 친정이나 남편 쪽 시댁에 보내면서 잠시라도 저와 시간을 함께하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죄책감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감정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일부러 장을 봐서 1층 냉장고에 재료를 갖다 주면 서영 씨가 수고했어요. 덕분에 반찬거리도 생겼네요. 라며 웃었고 그러면 우리는 1층 주방에서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거나 과일 한 접시를 나눠 먹곤 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학교원 시간에 맞춰 돌아오기 직전에 허둥지둥 뒷정리를 하며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식은땀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전혀 밖에서 만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때론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각자 자연스럽게 다른 경로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그리 크지 않아 혹시 지인들이나 이웃에게 들킬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영 씨와 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 후 비밀스러운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1층 거실이나 주방에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둘 다 감정을 숨기지 못할 만큼 친밀해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시각을 틈타 서영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애들이 곤히 잠들어서 혹시 조금 시간 괜찮으면 조용히 반지하로 내려가도 될까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기다렸다는 듯 네, 괜찮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영 씨는 인기척을 죽이고 1층에서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고 그렇게 저희는 한밤중에 반지하 제 방에서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영화를 보고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집 안에서 데이트를 즐긴 것이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 마시며 우리는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상부터 서로가 느끼는 갈등과 걱정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적막한 밤, 창문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과 매미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고 아이들이 깨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긴장감도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태로운 긴장감이 오히려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매번 집 안에서만 몰래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기도 했고 다른 세입자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서영 씨가 친정이나 시댁에 아이들을 보내고 오늘 하루 정도는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며 잠시 시간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저희도 마치 정상적인 커플처럼 밖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거나 근처 모텔에 들러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철저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했으므로 서둘러 움직이면서도 그 순간순간이 참 달콤했습니다. 저녁에 간단히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주변을 계속 살피고 영화관에서도 일부러 구석진 좌석에 앉아 사람들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서영 씨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시간을 한 번씩이라도 가져야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남의 가정을 파탄내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사랑과 욕망이란 생각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날이 선선해지던 어느 가을 무렵 서영 씨가 주말 캠핑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캠핑 가고 싶다며 계속 조르고 남편도 해외에 있어 집안에 남성 보호자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망설이던 차였다고 합니다. 결국 서영 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운전이며 텐트 설치 등 혼자 감당하기가 막막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잘 아는 지인들이 같이 가는 자리가 아니었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따라가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영 씨는 혹시 혼자 가기엔 무리가 있기도 하고 아이들 봐주는 것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도 그녀를 돕고 싶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괜찮다면 제가 몰래 뒤따라가서 텐트만 옆에 따로 치고 지켜볼게요.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때그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영 씨도 몇 번 고민하더니 아이들만 즐거우면 되니까 당신이 괜찮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캠핑장에 따로 가기로 했고 서영 씨는 아이들과 본인 차로 이동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니 자연 풍광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한적한 강가 옆에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밤에는 별이 잘 보일 것 같았죠. 서영 씨와 아이들은 미리 예약해둔 사이트에 텐트를 설치했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제 텐트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삼촌도 왔어요? 하며 반가워했지만 제가 동네 근교에 일 보러 왔다가 겸사겸사 들른 거야. 어차피 같은 캠핑장이니까 혹시 도움 줄 일 있으면 말해줘라고 둘러대니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서영 씨도 적당히 상황을 맞춰주며 우리 사이에 얽힌 미묘한 분위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낮 동안은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노는 모습을 서영 씨와 제가 번갈아 챙겨주었습니다. 저녁 무렵엔 아이들과 간단히 바비큐를 해먹고 모닥불을 지피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족 여행에 제가 일시적으로 합류한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이들이 지쳐서 먼저 텐트 안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영 씨도 잠시 후에 나도 애들 좀 재우고 나올게요라며 들어가더니 1시간이 지나서야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캠핑장에도 여러 사람 가족들이 있었지만 이미 다들 3-4-5 모여 있거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대였죠. 저는 제 텐트 입구에 앉아 랜턴 조명만 켜둔 채
달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영 씨가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가와 아이들 다 잠들었어요. 서영 씨는 주위를 잠깐 살피더니 후다닥 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텐트 안은 좁았지만 두 사람이 앉을 정도의 공간은 됐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있으니 저희는 동시에 작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거 완전 비밀 작전 같은데 하고요. 텐트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언제 누가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깨면 곧바로 엄마를 찾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서영 씨는 솔직히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미안해요. 당신도 마음 편히 쉬러 온 건 아닐 텐데라고 말하며 살짝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라고 답했고 그 말에 서영 씨가 제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다니.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이 앉았고 작은 랜턴 불빛 아래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맞춤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소리 내어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전해지는 감정은 훨씬 컸습니다. 서영 씨는 제가 살짝 어깨를 감싸자 긴장 섞인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캠핑장이라는 낯선 공간과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킨 상태에서 더욱 그녀에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텐트 천이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다른 캠핑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우리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살짝 느끼면서 이렇게라도 만나니 다행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시간이 한없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저희가 집 안에서 여러 번 은밀하게 만났지만 이런 야외 상황에서는 훨씬 조심스러움이 크게 작용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들리면 금세 서영 씨가 입술을 떼고 몸을 떨쳐내며 쉿하고 긴장했죠. 저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짜릿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서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 봐야겠어요. 아이들 혹시나 깨면 엄마 없다고 울 수도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조금 일찍 애들 재우고 올게요. 아쉬움을 가득 머금은 채 저희는 텐트 안에서 작별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는 최대한 조심스런 걸음으로 텐트를 빠져나와 멀어져 갔습니다. 텐트 입구 틈새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 여운을 곱씹었습니다. 완벽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다니거나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길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은근하고 조심스러운 접촉이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캠핑장에서의 기억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